안녕하세요. 황금빛 이야기 마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최정혜. 60을 넘긴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젊은 시절 새 아이를 낳고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막내가 겨우 돌이었을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숨 돌릴 틈 없는 전쟁이었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허겁지겁 출근을 하고 저녁이면 집안일과 아이들 챙기기에 하루가 다 갔습니다. 사랑, 욕망,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감정 따위는 밀어두고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 보니 제 안에 있던 여자라는 감각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50을 넘기고 갱년기가 찾아오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들은 성욕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억눌려 있던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남자의 체온이 그 따뜻한 품이 미칠 듯이 그리워졌습니다. 문화센터도 다녀보고 새로운 취미도 가져봤지만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욕망은 저를 태워버렸습니다. 그 무렵 제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정길 씨. 정희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봉지 안에 빵 하나를 더 얹어주며 웃어주던 남자. 그의 다정한 인사와 미소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가까워졌고, 어느 날 그의 집을 찾았을 때 침대 위에는 장미꽃이 가득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제 두 눈을 가리고 살며시 입술을 포개던 순간 저는 오래 잊었던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기치 않게 흘러갑니다. 제가 다니던 파크골프 동호회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최인백 씨. 묵직한 어깨, 강렬한 눈빛, 무뚝뚝한 말투. 하지만 그 곁에 있으면 괜히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와는 취미도 맞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 대회가 있던 날 우리는 같은 숙소에 묵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제 숨이 걸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려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인백 씨, 오늘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될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제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 몸이 떨렸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고 숨결이 닿는 거리가 되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뜨겁고 오래 참아왔던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인백 씨, 제발 한 번 더. 그 말은 제 의지가 아니라 제 몸이 내뱉은 절규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십 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 떨리는 숨소리 하나하나가 제 안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아침이 오기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몸이, 온 영혼이 그 사람에게 붙잡힌 듯 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두 갈래 길에서 흔들렸습니다. 길 씨와 있으면 따뜻했습니다.
아플 때 죽을 끓여와 주고 밥은 잘 먹었냐고 묻는 남자. 그의 다정한 목소리는 저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반면 임백 씨와 있으면 불타올랐습니다. 전화만 와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날 밤을 떠올리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한쪽은 따뜻한 온기, 다른 한쪽은 미칠 듯한 열기. 욕망과 사랑 사이에서 매일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독감에 걸려 몸져 누웠습니다. 임백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래요? 약 잘 챙겨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걸. 그런데 그날 밤 길 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쭉 한 그릇을 들고 말이죠. 뭐 못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그의 따뜻한 눈빛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길 씨와 함께 하겠다고. 따뜻한 밥상 같은 사랑을 택하겠다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정리하려던 순간 임백 씨가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 이제 제대로 연애하고 싶습니다. 그의 절실한 눈빛에 제 가슴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품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식어버린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조용히 내 이름을 불러주는 다정함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임백 씨. 그리고 그 순간 빗속에서 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은 휘청이고 그의 눈빛은 말없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길 씨. 제가 외쳤지만 그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너졌습니다. 냉장고 속 그가 먹다 남긴 반찬조차 버리지 못한 채 매일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왜 그 순간을 못 참았을까? 스스로를 수없이 탓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빵집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 익숙한 모습.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치대던 그 사람.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춥진 않아요?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길씨, 우리 집 냉장고에 아직도 당신이 먹던 반찬이 그대로 있어요. 그는 한참 제 얼굴을 보더니 잔잔히 웃었습니다. 저도요. 정희 씨가 해주신 가지볶음 아직 못 버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단단하게. 지금도 저는 그 빵집을 찾아갑니다. 식빵 하나만요. 그러면 그는 빙긋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찹쌀 도넛도 하나 가져가세요. 사랑이란 건 결국 불꽃처럼 타오르는 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된장찌개 같은 온기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